저는 채말순입니다. 올해로 68살이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운동복을 챙겨 입어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라 젊을 때부터 지켜온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더군요. 마을 뒷길로 접어들면서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합니다.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살살 틀어주죠. 몸이 굳어가는 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움직여야 해요. 안 그러면 더 빨리 늙어버릴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지나던 골목 모퉁이에서 뭔가 작고 털 복숭이인 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니까 강아지더라고요. 털이 누렇게 더러워져서 언제 씻었는지 모를 정도였죠. 어머, 얘는 왜 여기 있지?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강아지는 저를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 꼬리 흔드는 게 뭔가 힘이 없고 슬퍼 보이는 거예요. 마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운동복 주머니에서 아침용으로 가져온 비스킷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운동 후에 먹으려던 건데요. 강아지 앞에 떨어뜨려 주니까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해요. 참, 언제 먹어본 게 언제야? 강아지가 비스킷을 다 먹고 나서도 계속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요. 그 눈빛이 참 애처로웠습니다. 뭔가 간절한 게 있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 같았죠. 잠깐만 돌봐주자. 주인이 나타날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강아지를 쓰다듬었어요. 털이 엉켜 있긴 했지만 만져보니까 순한 애더라고요. 사람 손길에 익숙한 것 같았고요. 운동을 계속하려고 일어섰는데 강아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면 또 따라오고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야, 넌 왜 자꾸 따라와? 강아지는 대답 대신 꼬리만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기특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는 기분이었죠.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걸으면서 강아지가 뒤처지지 않나 계속 확인했어요. 다리가 짧은 애가 제 걸음을 맞추려고 열심히 따라오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죠. 이 아이 주인은 어디 있을까? 마음속으로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애가 길에서 헤매고 있다니요. 분명히 어디선가 주인이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아지와 함께 걷고 있으니까 아침 공기가 더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걸을 때보다 발걸음도 가벼워진 것 같았고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강아지가 또 따라옵니다. 문 앞까지 와서는 앉더니 저를 바라봐요. 그 눈빛이 하도 간절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딱 하루만 있다가 주인 찾아주자. 그렇게 혼잣말하면서 강아지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날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강아지가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까 참 신기했어요. 낯선 곳인데도 불안해하지 않고 현관 매트 위에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잠들더라고요. 마치 원래 우리 집 식구였던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에도 강아지는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제보다 더 활발해 보였어요. 밤새 푹 잔 덕분인지 털도 좀 더 윤기가 나는 것 같았고요. 오늘은 주인 찾아주러 가자. 강아지에게 말하면서 평소와 다른 길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 애를 찾는 사람이 있나 알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앞장서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뒤따라 가기만 했죠. 강아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집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눈에 익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에 마당이 꽤 넓은 집이었죠. 여기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집은 바로 정태 집이었거든요. 제가 20살 때 잠깐 좋아했던 사람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첫사랑이었나 봐요. 정태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참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미용사 일을 시작할 때 많이 격려해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연락이 끊어졌죠. 각자 결혼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몇 년 전에 들은 얘기론 정태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지병이 있었는데 갑자기 악화돼서요. 그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뭔가 어색할 것 같아서요. 강아지는 정태 집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강아지를 불렀지만 꿈쩍도 안 했어요. 계속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참 이상했어요. 혹시 이 집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깐 그 자리에서 정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정태가 제게 미용 도구를 선물해 주던 일, 같이 마을 축제에 갔던 일, 수줍게 손을 잡았던 일까지요. 참 세월이 많이 흘렀네. 혼잣말을 하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제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평소처럼 제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죠. 아까까지의 이상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강아지가 왜 정태 집 앞에서 그랬을까? 혹시 정태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정태가 개를 키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강아지에게 물과 남은 밥을 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강아지는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지만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혹시 정태 아저씨 아는 거야? 강아지에게 물어봤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죠. 그냥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어요. 강아지는 현관 매트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는데 저는 한참 동안 잠이 안 왔죠. 정태 얘기를 떠올리니까 옛날 일들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내일 다시 그 집 앞을 지나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신히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도 정태가 나왔는데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죠. 옆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애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강아지가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거기 있었던 건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리로 간 건지 모르겠지만요. 문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것 같았죠. 뭘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 강아지를 쓱 다듬으니까 꼬리를 흔들면서도 여전히 문 쪽을 바라봤어요. 뭔가 간절한 게 있어 보였는데 뭔지 알 수가 없었죠. 운동을 나갔더니 마을 어르신들이 벌써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김할머니가 손을 흔들면서 부르세요. 말순아, 이리 와봐. 너 혹시 요즘 개 한 마리 보지 못했니? 왜요? 무슨 개요? 아, 그게 말이야. 몇 달째 주인 없이 마을을 떠도는 개가 있다더라. 황갈색의 중간 크기 되는 애라는데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얘기인 것 같았거든요. 다른 할머니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죠. 맞아, 나도 봤어. 참 순해 보이던데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 주인이 버린 건 아닐까?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 에이, 그런 말 마. 분명 잃어버린 거야. 그렇게 사람을 잘 따르는데 버릴 리가 있나. 할머니들 말을 들으니까 확실해졌어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봤더라고요. 몇 달째 떠돌고 있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죠. 혹시 주인을 찾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게 없더라고. 이상하지? 저렇게 순한 애를 잃어버리고 찾지도 않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몇 달 동안 떠돌아다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거든요. 임시로 돌봐주려던 마음이 점점 굳어졌죠. 강아지는 제가 돌아오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맞아줬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당분간 우리 집에 있자.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말하면서 강아지 목을 감싸 안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좋았죠. 오랜만에 누군가를 보살핀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점심때쯤 되니까 아들 며느리 유정이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부르러 오거든요. 그런데 강아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길에서 주워온 강아지야.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잠깐만 돌봐주려고. 아이고, 또 귀찮은 일 만들지 마세요. 나이도 드신데 개까지 키우시면 어떡해요? 유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직접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귀찮은 일이 뭐야? 밥 한 그릇 더 챙겨주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 어머니도 요즘 몸이 좋지 않으시잖아요. 개한테 물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이 애가 얼마나 순한데. 사람 물 일은 절대 없어. 그래도 안 돼요. 빨리 어디 맡기세요. 유정과 실랑이를 하는 동안 강아지는 구석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신 때문에 싸우는 걸 알고 미안해하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더욱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당분간만이야. 주인 찾으면 바로 보낼 테니까. 정말 약속하세요. 너무 오래 키우시면 안 돼요. 결국 유정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로 강아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마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괜찮다, 걱정하지 마. 며느리가 좀 까칠할 뿐이야. 강아지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뭔가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정이 든 강아지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었죠. 그날 밤부터 강아지와의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작은 용기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죠. 강아지와 함께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죠. 강아지가 제 침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완전히 달랐어요. 좋은 아침이야, 복이야. 언제부터인가 강아지를 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게 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서요. 복이는 이름을 불러주면 더욱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었죠. 함께 운동을 나가면 복이가 제 걸음에 맞춰서 걸어줬어요. 제가 천천히 걸으면 복이도 천천히, 빨리 걸으면 복이도 빨리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운동해온 파트너 같았죠.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진 게 느껴졌어요. 복이 때문에 매일 운동량이 늘어났거든요. 예전에는 30분 정도 걷고 말았는데 이제는 1시간씩 걸어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복아, 오늘은 조금 더 멀리 가볼까? 복이는 제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앞장서서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먼 곳까지 가게 됐죠. 마을 뒤편 작은 공원까지 가서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공원에서 만난 동네 아이들이 보기를 보고 신기해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는데 보기가 얌전히 앉아 있으니까 점점 가까이 오더라고요. 할머니, 이게 이름이 뭐예요? 복이야. 착하지? 와, 정말 순하네요. 만져도 돼요?
아이들이 보기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보기도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았고요. 얌전히 앉아서 반져지는 대로 내맡겼죠. 1시간 정도 아이들과 보기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웃고 있는 거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즐겁게 웃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죠. 집으로 돌아가면서 거울을 봤더니 얼굴에 활기가 돌아온 게 느껴졌어요. 보기를 키우기 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죠.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봐준다는 보람도 느끼고 있었고요. 저녁 시간에 보기 밥을 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어요. 보기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줬죠. 오늘 아이들이 너를 좋아하더라. 내일 또 만나러 갈까? 보기가 꼬리를 흔드는 걸 보니까 좋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서 보기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현관문 앞에 가서 앉더니 문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어? 보기를 불렀지만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문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 들어올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있다가 밤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평소처럼 현관 매트에 가서 잠자리를 만들었죠. 혹시 주인을 기다리는 거야? 보기의 행동을 보니까 마음이 찡했어요. 아직도 주인이 찾으러 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요. 잠들기 전에 보기를 쓱 다듬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 사람은 보기를 찾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보기 덕분에 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혼자 지낼 때는 몰랐는데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까 이렇게 활기가 생기는구나 싶었죠. 보기는 제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요. 매일이 즐거워졌고 건강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보기가 매일 밤 현관문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뭔가 가슴이 아팠어요. 보기와 함께 산지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제 생활 패턴에 완전히 적응했고 저 역시 복이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게 됐죠. 그날도 평소처럼 보기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요즘은 공원까지 가서 벤치에 앉아 쉬는 게 일과가 됐거든요. 보기도 그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와 달리 보기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줄을 당기면서 자꾸 공원 반대편으로 가려고 했죠. 보가 왜 그래? 평소엔 공원 가는 걸 좋아했잖아. 하지만 보기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는 수 없이 보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죠. 어디로 가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보기가 향한 곳은 마을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이었어요. 거기에는 벤치 몇 개와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평소에는
잘 안 가던 곳이었죠. 언덕에 올라가니까 한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뭔가 슬픈 표정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보기가 그 여자분 쪽으로 다가가려고 했어요. 보가 안 돼.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 안 돼. 제가 보기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여자분이 보기를 보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그러더니 일어서면서 보기 쪽으로 걸어왔죠. 어머, 이 아이가. 여자분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놀란 것 같았는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죠. 보기는 여자분을 보더니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격렬하게요. 혹시 이 개를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여자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길에서 주워왔어요. 한 달 전쯤이에요. 혹시 아시는 개인가요? 이 아이가. 혹시 여자분이 말을 잇지 못하더니 갑자기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아버지가 키우던 개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보기의 주인이 나타난 건가요?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버지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자분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어요. 보기가 매일 밤 현관문을 바라보던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돌아가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죄송해요. 저는 정이라고 해요. 아버지 성함은 정태였고요. 정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정태. 바로 제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분은 정태의 딸이라는 뜻이었죠. 어머, 그럼 정태 씨가 네, 아버지를 아세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알고 지냈어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보기가 정태의 개였다니. 그래서 그날 정태 집 앞에서 그렇게 서 있었던 거구나 싶었죠.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산책도 같이 다니고 밥도 직접 챙겨주고.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정희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보기는 정희 옆에 가서 앉더니 고개를 정희 무릎에 비볐어요. 마치 위로해 주려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개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혹시 버리신 건가요? 아니에요. 동물보호소에 맡기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사람을 너무 그리워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더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는데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보기 입장에서도 정희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다행히 좋은 분이 돌봐주고 계시네요. 이 아이가 건강해 보여요.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있었어요. 정말 착한 아이더라고요. 보기를 보니까 정태 아버지와 정희 사이를 오가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애교를 부리고 있었어요. 둘 다 그리워했던 건가 봐요.
혹시 계속 돌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눈빛이 간절했어요. 물론이죠. 이미 저희 가족이 됐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정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보기도 꼬리를 더욱 신나게 흔들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만은 절대 버리지 말라고. 좋은 사람한테 맡겨서라도 끝까지 돌봐 달라고. 정희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태가 얼마나 보기를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보기가 왜 매일 반문 앞에서 기다렸는지도요. 그날 이후로 정희와는 가끔 만나서 보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정태에 대한 추억도 나누고요. 예상치 못한 인연이 시작된 거였죠. 정희와 만난 지 일주일 후 그녀가 보기를 보러 집까지 찾아왔어요. 미안하다면서 과일과 게 간식을 한 알음 들고 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정희가 계속 고개를 숙이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요. 뭘 그렇게 미안해해요. 보기 덕분에 저도 많이 건강해졌어요. 보기는 정희를 보자마자 반가워서 꼬리를 마구 흔들었어요. 정희도 보기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이 아이가 아버지하고 얼마나 붙어 다녔는지 몰라요. 정희가 보기를 쓱 다듬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태가 보기를 어떻게 만났는지, 둘이 얼마나 잘 지냈는지 말이에요. 3년 전 겨울이었어요. 아버지가 길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아이를 발견하셨대요. 그때도 지금처럼 떠돌이였죠. 보기의 과거를 들으니까 마음이 더욱 애잔했어요. 2번이나 주인을 잃은 셈이니까요. 처음엔 임시로 돌보시려던 거였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정이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도 혼자 지내시느라 외로우셨거든요. 정희 정태와 저의 상황이 비슷했구나 싶었어요.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강아지를 만나서 서로 위로가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이 아이는 혼자 집에 남겨져야 했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니까 괴로운 것 같았죠. 1달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저는 직장 때문에 매일 가볼 수도 없었어요. 이 아이는 매일 아버지를 기다렸을 텐데. 보기가 정희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얼굴을 비볐어요. 마치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아파트에서는 개를 키울 수 없고 친척들도 다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을 굳게 먹고 보호소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려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정희가 눈물을 훔쳤어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아이를, 그리고 이 아이가 저를 그렇게 믿고 따르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며칠 더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을 먹었어요.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제가 최대한 돌봐주자고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이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보기가 스스로 집을 나간 거였군요. 아마 정태를 찾아서 헤매다가 제가 발견한 거였을 거예요.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동네 곳곳을 다 뒤졌는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밤잠도 못 잤어요.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동안 모르고 있던 보기의 상황이 그려졌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슬펐을까 싶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이 아이만은 절대 버리지 말아라.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돌봐 달라고. 정희가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잘 돌봐 주시니까 아버지도 안심하실 거예요. 정태 씨가 좋은 아버지셨나 봐요. 네, 저를 정말 아끼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제서야 정희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아버지마저 잃고 혼자가 된 사람이 보기까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었죠. 앞으로 가끔 보기 보러 와도 될까요? 언제든지 오세요. 보기도 정희 씨 보면 좋아할 거예요. 그날 정희가 돌아간 후 보기를 보니까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뭔가 마음의 정리가 된 것 같았죠.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받아들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희와 만난 후로 보기의 정체를 알게 됐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정태의 마지막 부탁을 제가 이어받은 셈이니까요. 보기와 함께 산지 2달이 넘어가면서 저희 둘은 정말 완벽한 호흡을 맞추고 있었어요. 보기는 제 기분을 금세 알아차렸고 저 역시 보기가 원하는 게 뭔지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날씨가 참 좋았거든요. 보기도 기분이 좋은지 평소보다 활발하게 뛰어다녔어요. 보가 너무 멀리 가지 마. 보기가 앞서 가면서 이리저리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줬거든요. 마을 큰 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보기가 그 소리에 놀라서 갑자기 길 쪽으로 뛰어나가려고 했어요. 목줄을 당겼지만 보기가 워낙 놀라서 힘이 세더라고요. 보가 안 돼. 차가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어요. 보기가 길로 뛰어들면 바로 칠 상황이었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보기를 밀어내려고 앞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만 발이 꼬이면서 넘어져 버렸어요. 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와 함께 제 다리에 심한 충격이 왔죠. 으악! 비명이 저절로 나왔어요. 다리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거든요. 보기는 무사했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차에서 젊은 남자가 뛰어내려서 저를 부축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요. 제 다리에서 피가 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곧 구급차가 왔어요. 보기는 제 옆에서 계속 낑낑거리면서 걱정하는 것 같았죠.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다리뼈에 금이 간 상태였어요. 수술은 안 해도 되지만 한 달 정도는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죠.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직장에서 연락을 받고 뛰어온 거였죠. 며느리 유정도 함께 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유정이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기는 병원 로비에 있었는데 죄송한 표정으로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보기 잘못이 아니야.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진작 그 개를 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유정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보기 탓을 하니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병실로 옮겨졌어요. 보기는 병원에 들어올 수 없어서 아들이 집으로 데려갔죠. 헤어질 때 보기가 제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보가 금방 돌아갈게. 걱정하지 마. 보기가 병원 문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이 아이는 또 주인과 헤어지게 되는 거구나 싶었죠. 밤에 혼자 누워 있으니까 보기 생각만 났어요. 지금쯤 집에서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얼마나 불안해할까 싶었죠. 다음 날 아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보기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보기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계속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럴 줄 알았어. 이 아이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며느리는 이번 기회에 보기를 다른 곳에 보내자고 해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유정의 마음도 이해는 됐지만 보기를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퇴원하면 다시 생각해 보자.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게 느껴졌죠. 일주일 동안 입원하면서 계속 보기 걱정만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보기와 헤어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 보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보기를 지키려다가 다친 거였어요. 후회는 없었지만 앞으로가 걱정됐죠.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집에 돌아가니 보기가 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면서 달려왔죠. 보가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보기가 제 주변을 빙빙 돌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다렸을까 싶었거든요. 아들이 제 부축을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보기가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또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계속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며느리 유정이 말했는데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여전히 보기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깁스를 하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게 불편했는데 보기가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물을 마시려고 하면 보기가 먼저 알아채고 컵이 있는 쪽으로 가서 지져줬어요.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면 불어다 주려고 했고요. 어머, 저 개가 정말 똑똑하네요. 유정도 보기의 행동을 보고 놀라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보기를 좋게 보는 눈빛이었죠. 보기는 제가 다친 다리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가왔어요. 평소에는 침대 위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침대 옆 바닥에 누워서 저를 지켜봤죠. 보가 올라와도 돼. 하지만 보기는 고개만 살짝 흔들고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제 다리에 무리가 갈까 봐 배려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정희가 문병을 왔어요. 보기가 정희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지만 제 곁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평소보다 차분한 모습이었죠. 보기가 정말 달라졌네요.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것 같아요. 정희의 말이 맞았어요. 보기는 이제 더 이상 현관문을 바라보며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오직 제게만 관심을 쏟았죠. 아버지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가족을 찾은 거네요. 정희가 보기를 쓱 다듬으면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죠. 어쩌면 선생님이 아버지 대신 이 아이를 지켜줄 분이었나 봐요. 정희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정태가 보기를 저에게 보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동네 아이들이 문병을 왔어요. 보기를 보러 온 거였죠. 보기는 아이들과 조용히 놀아줬는데 평소보다 얌전했어요. 할머니가 다치셔서 보기가 걱정하나 봐요. 한 아이가 말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보기가 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죠. 유정도 보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보기를 내보냈자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다리 나으실 때까지는 보기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정이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놀랐어요. 보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였죠. 한 달 동안 보기와 함께 회복하면서 저희는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았어요. 보기는 제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됐죠. 보기 덕분에 가족들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유정도 이제는 보기를 인정했고 아들도 보기를 귀여워하기 시작했어요. 보기가 어머니한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줬네요. 유정이 그런 말을 할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깁스를 제거하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을 때 보기와 함께 첫 산책을 나갔어요. 보기는 제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줬죠. 마치 제가 다시 다칠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깁스를 푸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보기가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많이 자고 밥도 조금씩만 먹었죠. 보가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보기를 쓱 다듬으면 꼬리는 흔들지만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어요.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죠.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든 거라고 했죠. 보기가 몇 살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살 정도 되어 보여요. 수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보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보기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확실히 예전과 달랐어요. 산책할 때도 금세 지쳐하고 놀이에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보기를 안아주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거든요. 며칠 후 새벽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서 보기를 찾아봤는데 평소 잠자리에 없었어요. 현관문 앞에도 거실에도 보이지 않았죠. 보가 어디 있어? 집 안을 다 찾아봤지만 보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간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보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평소 자주 가던 공원부터 마을 구석구석을 다 뒤졌는데 보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1시간 넘게 찾아다니다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보기가 정희 집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희 씨, 혹시 보기 보셨어요? 새벽에 갑자기 사라져서. 어머, 정말요? 저도 지금 나가서 같이 찾을게요. 정희도 급하게 나와서 함께 보기를 찾았어요. 둘이 나눠서 마을을 샅샅이 뒤졌는데 보기는 어디에도 없었죠. 혹시 예전에 아버지와 자주 가던 곳이 있을까요? 정희가 그런 말을 하니까 한 곳이 떠올랐어요. 마을 뒤편 언덕 위에 있는 공동묘지 발이에요. 정태가 그곳에 묻혀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정희와 함께 언덕을 올라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 숨이 하얗게 나왔죠.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어요. 공동묘지에 도착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보는데 정희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정태의 무덤 앞쪽을 가리키면서 말이에요. 저기, 보기가. 정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보기가 정태의 무덤 앞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작게 보였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보가. 달려가서 보기를 불렀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보기가 평온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숨을 쉬지 않고 있었죠. 보가. 보기를 안아들고 보니까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언제 이곳에 와서 잠든 건지 모르지만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정희도 보기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죠. 아버지가 데려간 것 같아요. 정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보기가 스스로 이곳을 찾아온 것도 정태의 무덤 앞에서 숨을 거둔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까지도 아버지를 잊지 않았나 봐요. 보기의 털을 쓱 다듬으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이 아이가 정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보기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마지막까지도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고통스러워한 흔적이 전혀 없었죠. 아들과 유정도 보기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유정도 눈물을 보였죠. 정말 좋은 개였는데 어머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보기를 마당 한편에 정성스럽게 묻어줬어요. 정희도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고요. 작은 꽃 한 송이씩 올려주면서 고마웠다고 말했죠. 그날 밤 혼자 있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보기의 발소리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허전했죠. 고마웠어, 보가. 정말 고마웠어. 창밖을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보기가 어디선가 듣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보기는 마지막까지도 제게 큰 선물을 줬어요. 죽음조차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였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보여줬고요. 보기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보기를 찾게 되고 산책을 나가려 다가도 혼자라는 걸 깨닫고 발걸음을 돌리곤 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보기의 밥그릇과 장난감들을 치우지 못하고 그대로 둬뒀죠. 마치 보기가 곧 돌아올 것만 같았거든요.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며느리 유정도 보기 이야기를 꺼내며 위로해줬죠. 보기가 어머니한테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저도 마음이 아파요. 유정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처음에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이제는 보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니요. 정희도 자주 안부를 물으러 왔어요. 보기 때문에 알게 된 인연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친구가 됐죠. 선생님 덕분에 보기가 마지막까지 행복했을 거예요. 정희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보기를 잘 보내드린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다시 혼자서 아침 운동을 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보기와 함께 했던 시간 덕분에 몸이 훨씬 건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체력도 좋아졌고 활력도 넘쳤죠. 어머니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기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었던 것이 도움이 됐나 봐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진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보기 때문에 생겼던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거든요. 어머니도 외롭지 않으시게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유정이 그런 약속을 했어요. 실제로도 예전보다 자주 와서 안부를 물어줬고요. 동네 사람들도 복이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해 줬어요. 복이가 얼마나 착한 개였는지, 저와 얼마나 잘 어울렸는지 말해주곤 했죠. 말순 씨가 복이 덕분에 몰라보게 밝아지셨었는데, 할머니들 말을 들으니까 복이가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정희와 함께 복이 무덤에 꽃을 가져다 줬어요. 작은 무덤이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복아, 잘 지내고 있지? 복이에게 말을 걸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이에요. 내가 준 선물들을 잘 간직하고 있어. 바람이 살살 불어와서 꽃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복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정희와 함께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이 덕분에 우리가 만났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됐잖아요. 맞아요. 복이가 우리를 이어준 거네요. 정희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정태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복이 추억도 나누고요. 집에 혼자 있을 때면 가끔 복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에요. 고마운 마음이 더 크거든요. 복이가 저에게 남겨준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 정말 많아요.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관계, 새로운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갈 힘 말이에요. 짧았지만 깊었던 인연이었어. 창밖을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복이와 함께한 시간은 몇 달에 불과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이제 저는 복이가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매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려고 하죠. 복이야, 정말 고마웠어. 내가 내게 남겨준 건 다시 살아갈 힘이었다. 그 소중한 선물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게.